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검진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돌연 숨진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부검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과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수면 내시경에 대해 양정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한 남성이 들것에 들려 나옵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병원에서 45살 김모 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겁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3번이나 투여하는 등 센터의 대처가 잘못돼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약물도 생각보다 많이 투여된 것 같고 그리고 팔상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문제라 생각하고요. 반면 병원 측은 처음에 프로포폴을 100mg 투여한 뒤 마취가 잘 되지 않아 20mg을 추가로 2회 투여했고 100kg이 넘는 김 씨의 무게를 볼 때 기준에 부합하는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처도 매뉴얼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올리는 약을 주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119 부르고 119에 신고하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천공 같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 원인을 두고 정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JB 보도로 이 같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수면 내시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도중 숨지는 경우는 독일 조사에 따르면 10만 명당 4명꼴, 국내에선 2년 전 서울, 2017년 울산 사례 등 드물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검진 대상자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해진 양의 마취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의료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저질환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저질환자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이제 상담을 따로 하는 게 좋아요. 또 마취 전문의가 없는 곳일 경우 응급 대처 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전 미리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958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면서 7,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1,800여 명 증가한 수치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2,572명, 충남에서 3,658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7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훈련병과 간부 등 13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없었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집중된 다음 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학기에도 정상 등교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해왔고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결손과 돌봄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교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유행에 따른 새로운 매뉴얼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첨단 기술에 자본을 더해줄 수 있는 기업 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설립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인데 충청권이 별도로 추진 중인 지방은행 설립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벤처 투자 금액은 4,364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대전엔 제품 생산과 설비 투자 등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한 벤처 기업을 뒷받침할 은행이 없습니다. 대전시가 금융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풍부한 기술에 자본을 더해 기업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그룹과 같은 은행 설립이 목표입니다. 10조 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처럼 벤처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이란 특수은행입니다.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창업기업을 가진 대전에 신산업과 신기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경제, 금융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나노, 우주,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신산업을 투자 육성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필두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지방은행과 달리 추진 주체가 국가입니다. 영업 범위도 전국으로 설립 목적 자체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지급 결제 업무가 아닌 벤처금융 활성화란 특수 목적을 가집니다. 국회에서 별도 법률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인 만큼 충분히 설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적극 협조하면서 중점 추진 과제로 채택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진위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본사만 대전일 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만큼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여기에 충청지방은행과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을 동시에 설립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서로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아사누리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결과 8명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의원 등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의원의 97세대 후보 2명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다음 달 10일 TJB에서 후보자 TV 토론회를 갖고 14일 충청권 순회 경선 등을 거친 뒤 같은 달 28일 본 경선이 치러집니다.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383명의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8명 중 상위 3명이 선정됐습니다. 충남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800km로 2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한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시설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데 2024년부터 8년간 9천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며 캡슐 형태의 자기부상 열차가 진공에 가까운 튜브 터널 안을 달리게 됩니다. 전북과 경남, 충남이 유치 경쟁 중인데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신성리 일원 44만여 제곱미터를 해당 부지로 제시했으며 충남이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를 차지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새 정부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대 반도체 증원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같이 말했을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편중으로 지역 대학들이 아예 고사할 수 있다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 교수연합회와 교수노조는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해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모집이 전체 정원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현재도 비수도권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반도체학과 정원이 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첫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야 모두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3일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도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이 더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재정 지원 대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들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된 수요라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내지는 지원에 대한 대책이 아직 확고하게 발표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증원이 불가피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관련 특별법도 발의될 예정으로 지역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거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채집한 동양집 모기와 반점 날개늪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명률은 20에서 30%에 이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JB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특별기획보도 약속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약속도 들어보고 그동안 논란이 컸던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인데요. 첫 순서로 최원철 공주시장을 만났는데 금강 공주보와 신도심 개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공주시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라는 공주 시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35년간 이어온 정당 생활, 최원철 공주시장은 국회 보좌관 등을 거치며 숱한 시민들을 만났다며 임기 동안 이들의 아픔을 듣고 답답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선 공주 주변을 활용해 윈윈하는 전략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세종시라든지 천안 아산 또 대전 유성 또 청주까지 인근에 한 300만 인구가 있습니다. 관계 인구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성을 갖고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한 물류단지 조성, 관광 역사 힐링, 산업 생산 기지로 매력을 끌어낸다는 보관입니다. 공주에 가면은 이런저런 사업이 된다. 또 이런저런 규제가 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세종시 인근에 추진된 신도시 송선 동현지구를 취임 초에 보류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았는데 자칫 원도심과 기존 신도시인 신관 월송지구에 공동화를 낳을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맞지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조절하자는 것이지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개발이 되겠죠. 4대강 보인 금강 공주보에 대해 농업용수 확보, 수변공원이나 레포츠 활용 면에서 철거 반대 입장을 확고했습니다. 최 시장은 공주시가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만큼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공주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한 팀이 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좀 큰 틀의 그 시정을 준비해서 공주 시민들에게 좀 큰 기대를 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법원이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연인을 숨지게 한 27살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이별 통보에 격분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신체의 90% 이상 화상을 입었고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져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서 한 외제 차량이 후진으로 1층 식당에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식당은 영업이 끝난 뒤여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장비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일주일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통신중개소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070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바꿔 보이스피싱을 도운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